시장은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은 어떤 연준의 긴축에 대한 좀 공포감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이미 다이먼 이 CEO가 금리가 6%까지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한 번의 좀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CEO죠. 이날 폭스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기대만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더욱더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는 6%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실제로 6%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50%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특히 좀 단단할 것이다, 스티키할 것이다라고 제이미 다이먼 CEO도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더 살펴보면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제 측면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년간 저임금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연준에서 이제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좀 평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금리 인상을 또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또 한 셈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먼 CEO가 이날 이 연준의 기준금리 6% 설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그 전에도 금리 6%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로직이었는지 그리고 올해 실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쏘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경고 메시지도 있었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6% 기준금리 이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물시장 CME 패드워치를 많이 좀 참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고 있는 시장이 좀 예상하는 연준의 최종 금리는 4.75에서 5%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한 11월 달쯤에는 2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금리가 이제는 내려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먼 이전에도 6% 기준금리를 콜을 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았죠. 대표적으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영향, 그러니까 뭐 중국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임금과 가격이 번갈아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6% 이상으로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애초에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케네스 로고프 전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까지 이제 회귀를 하거나 아니면 하회라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준금리가 6%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긴축도 멈출 것인데 결국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실질금리의 좀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해서 대표적인 또 실질금리 중에 하나가 모기지 금리가 되겠죠. 근데 안정화 예상도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미부동산협회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현재 6%대 중반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늦어도 올해 여름쯤에는 6%를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평균치 같은 경우에도 한 5.7% 정도의 형성이 되면서 결국 모기지 금리가 많이 좀 안정화를 띌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난해 초에는 3.5% 정도였죠. 근데 지난해에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한때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를 상회하는 구간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업체 페덱스와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요일 배송을 더욱더 줄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페덱스가 3월 달에 이제 일요일 배송을 더욱더 축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께에는 이제 일요일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는 지역의 전체 리스트를 사측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무브 같은 경우에는요, 사측이 당초에 항공 배송 축소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폐쇄 그리고
교외 지역에 대한 일요일 배송을 중단한다든지 또 임시 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안 등을 통해서 총 37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좀 실행 액션 플랜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요가 좀 둔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익성을 제거하겠다라는 또 사측의 보관이 담긴 무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페덱스가 또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요일 배송을 축소하겠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은 굿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지금 좀 바라고 있는 저희가 뭐 어닝 시즌도 앞두고 있지만은 저희가 시장에서 기업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수익성 재고입니다. 그리고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페덱스가 일요일 배송을 축소하는 것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가 됐던 11월 결산분기 실적을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분기 매출은 컨센서스에 미달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익 가이던스가 다소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의 상단을 또 컨센서스를 터치를 하면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양호하다라는 해석이 나왔고 주가의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10여 거래일이 좀 지났는데요. 페덱스의 주가가 한 15% 정도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바라던 부분을 충족해 줬을 때 긍정적인 주가 트렌드를 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페덱스 같은 배송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 기업의 실적이 결국은 경기의 풍향계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침체 우려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분기에 특송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4%나 감소를 했었습니다. 즉 돈이 많이 드는 부문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일요일 배송도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 마찬가지 성격일 것이다. 또 관심사는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지나면서 타사들도 비슷한 좀 무브를 내놓을 것이냐,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